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기 대통령실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로 3실장 7수석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군소야당 원내사령탑들을 잇따라 만나 거야 입법공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자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시민사회 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4.10 총선 다음 날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3기 참모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한 민정수석실의 부활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지속되면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구원투수로 올리고 여의도 정치와 접촉면 확대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사회 수석실은 한때 폐지가 검토됐지만 존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3기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 6수석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장 7수석으로 확대됐습니다.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 등 개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 제의 요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찬성이 되리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것을 다 수사하자는 특검은 중복이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권 192석을 강조하며 탄핵까지 언급한 데 대해선 의석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선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했다며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당혁신 방향을 보수 정당의 정체성 확보로 잡은 데 덧붙여 민주당 쪽으로 비슷해지는 외형 확장은 변질이자 변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선 시간에 쫓겨 하는 것에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군소야당 원내사령탑들을 잇따라 만나 거야 입법공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들 자리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최해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등 기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재의결이 무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총선 결과 108석을 얻은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입법으로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군소야당과의 협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하면서 야권이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관련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를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면 라인플러스 등 한국법인 직원 2,500명을 포함한 라인 관련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 방어와 기술 주권 지키기에 소극적이라는 성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사측의 소통 부족에 불만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네이버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허울뿐인 라인 경영권을 포기하고 차라리 라인야후 지분 매각 대금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10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며 라인플러스도 다음 주에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가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김병완 1차관은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 공동으로 유통시장을 현장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양식장 2,700헥타르를 신규 개발한다고 전했습니다. 5월에도 하루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천 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기업 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와 조달청 협업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언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에 앞서 전날 의대 교수 약 3천 명의 서명을 받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는데요. 미래전략수도 세종, 창조와 도전의 풍요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미래상으로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 각종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 되는 최상위 법정도시 계획입니다. 2040년 세종시의 계획 인구를 78만 5천 명으로 잡았고 도시공간 구조는 1도심과 1부도심, 5지역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이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로 서울 도심권 주요 도로 교통을 통제해 흥인지문에서 종각 구간이 11일 오후 1시부터 12일 오전 3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동국대 입구에서 흥인지문 구간은 11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각, 안국동 사거리 구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전통 문화마당과 연등놀이 등 행사가 열리는 안국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 구간은 12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공기질도 깨끗했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주말 동안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경주는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다소 더웠습니다. 낮 동안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거센 바람이 예상되며 해안가를 따라선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주말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으로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됐고 남해안 지역도 8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조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